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오늘 백신이 경북 안동의 공장에서 이천 물류센터로 옮겨집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될 이송 작업, 저희 YTN에서는 실시간으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반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확진자 수부터 좀 살펴보죠. 어제는 44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17명이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일이 지나면서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방역 당국이 고민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지난번 조치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역 당국의 원래 목표는 이제 2월 말쯤까지 환자 수를 200명대로 줄여서 이번 주말에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된 단계를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종합하고 개학도 다가왔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바탕 안에서 새롭게 이제 방역 대책을 펼 계획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어그러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제 방역 당국에서 예고한 걸 보면 거리두기 조정은 하겠다. 그런데 개편 방안 발표는 이번 주 어렵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정도의 발생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뭐 내린다는 것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방역 당국의 전체적인 계획이 어그러짐과 동시에 국민들이 백신을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새롭게 좀 일신하는 분위기 자체도 차질을 네. 빚을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 화면으로는 저희가 백신이 출하될 공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라는 기념식을 위해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백신 관련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어제 이제 확진자 추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은 400명대로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에 가족들끼리 모였던 그 여파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지금 예. 이제 시점으로 봐도 이제 설 명절이 지난 지가 시간이 열흘 이상 지났기 때문에. 네네. 근데 어제 새로 발견된 거는 이제 경남, 경기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네. 경기도 사는 가족이 고향을 찾았다가 일가족이 확진이 됐죠. 가족이 3명, 지인이 3명, 또 이제 뭐 기타 1명 이렇게 해서 네. N차 감염을 일으키는 정도의 네. 수준이고요. 설 명절 모임과 관련해서는 뭐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 규모가 크거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예. 또 부산 영도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요. 또 순천향대병원 220명이 넘었네요. 부산 영도는 이제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이 요양시설, 요양병원, 병원 감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해동병원이라는 곳에서 가족이 1명, 보호 가족이 1명 확진된 다음에 16명이 추가 감염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도 또 이제 뭐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도구라는 데가 사실은 조금 지리적으로 그동안 확진 환자가 많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전체적인 부산 감염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도구에서 확진 환자가 꽤 많고 이것이 병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백신 공장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은 어쨌든 백신 접종 앞두고 이렇게 좀 확진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목표 달성은 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3차 대유행이 아직 끝나질 않았죠. 예. 그게 네. 지속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설 연휴 영향으로 가족 감염이 산발적으로 조금씩 있고 3차 유행, 대유행 영향으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규모 좀 집단 감염이 생겼죠. 직장을 통해서. 그것이 지속이 되면서 확산세가 지금 줄질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아직 한 2~3달 동안은 저희가 백신을 정확히 이제 많은 수가 맞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처럼 이제 개인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백신이 가장
근본적인 이제 우리 치료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그 개인 방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확실한 감소세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글쎄요, 이제 지금 뭐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그 영향이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일단 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따로 세워야 되겠죠? 네, 이번 주말에 아마 정부가 거리두기를 좀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 오늘 이제 보면 어제까지는 이제 주말 효과였죠. 예, 오늘부터 주말 효과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아마 주말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개학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계를 내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부분적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겨울이 지나서 추위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활동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백신 접종에 의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줄었거든요. 네네. 그 영향도 국내에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아마 더 이상 거리두기를 올리지는 않고 아마 예. 유지를 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절적으로 날씨가 기온이 좀 올라가면 바이러스 활동력은 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반대로 사람들이 이제 기온이 좀 풀리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또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활동량이 증가하는 것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외로 활동을 할 때 야외는 자외선 때문에 바이러스가 거의 생존을 못한다고 되어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거는 면역도 올리기 때문에 좋지만 네. 이제 저녁에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음주를 한다든지 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 과정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에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저희가 경북 안동의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입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서 백신 출하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테이프 커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공식 행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결정이 그렇게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기자들이 이 예, 지금부터 백신 수송 취재를 위해서 복지부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을 때 그 총리 참석 행사 얘기가 그렇게 일찍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 예. 결정을 했는데 총리가 이제 직접 가서 뭐 당부도 하고 격려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걸 이제 봉인하는 무슨 그 상징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네. 봉인식이나 뭐 테이프 커팅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총리가 아마 당부 말씀을 하게 되면 네. 그런 그 몇 가지 행사를 하고 바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15만 명 분량이 지금 저기 실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것이 이제 2천 공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모레부터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영국에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국내에 배부되는 접종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거죠. 그렇습니다. 개발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다국적 제약 회사가 옥스포드 대학과 같이 이제 개발을 한 것이고 네. 전 세계에 그 생산 공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SK 사이언스라는 그 공장에서 지난해 7월에 계약을 맺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생산을 하기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장 증설까지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만든 아스트라제네카는 거의 다 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 물량을 맞을 수 있을 거고요. 이 SK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까지도 다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장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봉인하는 작업인가 보죠. 자, 지금 현장에서 이제 출하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일단 여기서 오늘 출하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75만 명분이거든요. 이번에 네. 공급되는 게 그게 이제 닷새에 걸쳐 가게 되니까요. 이제 오늘은 15만 명분이 이천 공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봉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차량 측면에 두 예. 곳에 이제 봉인을 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 지금 봉인하는 그 딱지를 보고 계시죠? 저것을 두 곳을 붙이게 됩니다. 저것은 이제 혹시라도 모를 비상 상황 때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네네. 봉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테이프 커팅이라는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테이프 커팅이 끝나면 이제 차량이 움직이면서 환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자, 지금 그 큰 트럭이 보였는데 이제 여기 이 트럭에 백신이 담겨서 이제 수송이 되게 되거든요. 네, 큰 교수님, 박수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온 보관이 가능한 안쪽에서 거기 때문에 저 트럭이 그냥 일상적인 우리 그 백신 수송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냉장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음 차량이고요. 예. 뭐 콜드체인만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차량 내부도 네, 온도가 다음은 유지가 되어야지만 네. 차량에서 이제 뭐 보건소라든지 물류센터로 갈 때 그 과정에서도 온도 유지가 돼야 되고 예. 또 파손도 되지 않게 잘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송 준비를 모두 마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정세균 총리가 군인 복장을 한 뭐 군인인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격려를 나눴어요. 지금 이 호송은 지금 경찰이 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하는 겁니까? 상당히 이제 그 고강도의 수송 작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뭐 경찰 사이드카나 순찰차가 가는 건 물론이고요. 백신 수송 차량 뒤에 예비 냉장차라는 것이 한 대가 더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옮겨 실어야 되니까요. 예. 그 뒤에 경찰 특공대가 있고요, 순찰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기동대까지 뒤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게 한 팀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조금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신 군복을 입은 분은 특공대 관련된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삼엄한 경비 속에 이제 백신이 수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전국 보건소나 요양병원에는 백신이 오늘 다 도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이천 그 물류센터에 도착을 하면 오늘 끝납니다. 아, 그 물류센터 그렇습니다. 보관까지만 각 이루어지는 그 거군요. 이제 접종하는 곳으로 옮겨지는 건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부터 옮겨지게 되고 아마 병의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1차 대상이기 때문에 네. 각 요양시설로 먼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그럼 뭐 울릉도나 이런 그 섬 지역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군요. 울릉도는 이제 하루 늦게 26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접종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백신 지난해 왜 우리 독감 백신 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큰 컨테이너 차량에 이제 몇만 명분, 몇십만 명분을 싣고 가서 물류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작은 트럭들, 예. 뭐 5톤 트럭 이런 조그만 트럭에 나눠서 각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점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물건으로 치면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거점으로 나누게 되면 그 거점에서 다시 작은 트럭으로 이제 접종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옮겨가는데 네. 천 교수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독감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네. 상온에서 방치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 아마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접종하는 곳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의 왼쪽으로는 경북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출하식은 거의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제 트럭이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안동 공장을 출발한 트럭은 이천의 물류센터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천의 물류센터까지 한 2시간 남짓 걸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마 오후 1시쯤에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것 같고요. 예. 거기서 다시 이제 그 물건을 입고하는 그 뭐 자그마한 행사가 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때 되면 그 물류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서로 나눠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예. 자, 백신 트럭이 지금 생산 공장 앞을 천천히 돌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물류센터로 이송이 될 텐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지금 국내 첫 접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런 또 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최근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임상 시험에서 4차 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전면적 대규모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예. 그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8천여 명 정도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한번 맞추고 4주 지났을 때 환자가 그 58명밖에 안 남더라는 것이죠. 예. 중증 환자한테 이렇게 이제 효과가 좋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예방률이 94%, 화이자는 85%까지 올라갔더라.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80살 이상 아주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의 병원 입원율은 81%가 줄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상이 8천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학회에 실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더라 중증에서 이것은 지금 특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고령자들 이 접종 문제를 놓고 상당히 이제 뭐 논란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고령자가 위험한 것은 이제 중증으로 가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반가운 소식이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트럭이 공장을 출발해서 이천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뒤로 차량들이 호송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경찰차가 앞에 보이고요. 뒤로도 계속 경찰 차량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만 명분의 백신이 이동하게 되는데, 자, 차 한 대에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송 차량은 한 대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이제 냉장차가 쫓아가도록 예정이 돼 있고 앞뒤는 이제 경찰 차량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무진동 차량이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물건들이 되다 예.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일반 그 물건을 나르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요. 백신 수송용 특수 차량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뭐 국내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첫 번째 접종 백신이 되면서 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저희가 이제 뭐 중증 환자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뭐 공식적인 뭐 논문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접종한 그 이후를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나온 논문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먼저 많이 나고 대부분 파이자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 세계하고 연구 논문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연구 논문에서는 파이자는 1회 접종 후 3주가 되면 한 92.6% 정도 예방률이 있다고 돼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회 접종 후 한 3개월간 76% 유지다. 그런데 현실 이제 진짜로에서는 임상을 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94% 입원율, 그건 감염률 예방이 아니고 입원율을 줄인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파이자가 85% 입원율을 줄였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81% 입원율을 줄였기 때문에 감염률 예방이나 면역 지속 기간은 논문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7천 명 정도 이거는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을 연구를 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 보시면 1차 접종 후 3주가 지나야 항체가 생기거든요. 했더니 85% 정도 증상이 있는 분들을 감염을 예방을 시켰고 무증상자 감염자도 75% 예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80%에서 90% 가까이 예방이 되는 거는 분명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번에 보시면 파이자보다 그 입원율을 낮춘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94, 85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개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파이자는 12월 6일부터 접종을 했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달 정도밖에 추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자보다 아스트라가 더 많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좋지만 파이자가 한 64만 명 정도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한 47만 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앓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백신을 접종해야 되냐 그런 거에 궁금해 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요. 코로나19를 앓은 경우에도 증상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들은 이 항체 역가가 굉장히 약하고 한 그 회복기가 단계가 되면서 막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파이자 백신을 1회 접종을 했더니 예. 수백, 수천 배 항체 역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회 접종을 하면 되고 2회 접종까지 해야 되냐? 2회 접종 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앓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1회 접종을 권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사람은 자신의 몸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그럴 필요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파이자는 1회 접종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지금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앞뒤로 경찰 호송 차량들의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는 멀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트럭이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만 명분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매일 똑같은 분량이 출고가 되는 거죠? 닷새 동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총 75만 명분이 이번에 공급이 되고요. 네. 지금 그 최초로 맞게 될 분들이 지금 한 29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요양시설 뭐 이런 곳에 종사자나 입소자 가운데 65살 안 되신 분들 그렇게 되고 그분들이 다 맞게 되면 이제 그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분들 네네. 또 이제 고위험 그 의료인들 이런 네. 분들이
대상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예. 그것은 이제 다음 달 초에 맞기 시작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천 물류센터로 물량이 가게 되는데 오늘은 어쨌든 물류센터에서 하루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각 접종 시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내일부터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크게 뭐 대기, 접종 그리고 접종 후에 관찰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 네.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예방 접종 안내와 예방 접종 예진표라는 것을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 발표를 보면 대기, 접종, 접종 후 관찰 이렇게 세 단계로 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사람이 그 접종하는 곳에 가게 되면 체온을 측정하고 예진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그 예진표라는 게 특히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응고 장애, 항응고제 복용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을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예진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접종하게 되면 접종은 우리가 이제 이 팔 쪽에 맞는 네.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은 이제 허벅지에 놓거든요. 네. 허벅지에 놓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게 되면 한 1분 정도는 앉아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사를 맞게 되고요. 이제 접종 후에 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많은 부작용들이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거는 30분 안에 이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5분, 보통 30분 정도는 접종 기관에 대기실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네네.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것은 그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게 되는 그 접종 센터도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항상 이렇게 대기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없더라도 2주 동안은 이제 면역 형성기라고 해서 네네. 2주 동안은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간 현재 백신이 이동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행렬을 이뤄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트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5만 명분을 실은 트럭입니다. 경찰의 호송을 받으면서 앞뒤로 에워싸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저 화면을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접종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접종을 하게 되는 분들 그 전에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들 많이 보실 텐데요. 백신 접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아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내가 뭐 약 같은 거, 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건 반드시 드시고 가는 게 맞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또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어떤 분은 막 비비시는 분이 있는데 예. 비비지 마세요. 쫙 눌러서 압박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꽉 끼는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이게 백신 접종을 할 때 옷을 올리면 안 올라가요.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예. 그러면 예. 접종하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네, 그런 얘기고 알레르기 반응은 말씀하신 대로 한 15분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네. 모더나가 한 7분 정도, 화이자 13, 15분 내에 거의 다 아나필락시스가 나왔었고요. 화이자가 한 100만 명당 11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맞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예, 감기 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맞으시면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연기를 하는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미열이 있다든지 하여튼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 감기 증상이 있어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맞지 않는 게 좋겠다. 네, 라는 저는 거군요. 임상에서 환자들을 독감을 많이 맞춰봤고 예, 백신을 예. 맞춰봤기 때문에 저도 맞았기 때문에 몸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젊은 분들도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한 이틀, 3일 좀 힘드시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열감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분명히 이건 감기 증상이 있을 때고 맞게 되면은 이런 독감 앓듯이
열이 나거나 몸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간 좀 좋아지신 다음에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감기뿐만 아니라 설사 증상이 있어도 맞아도 된다라고 권했는데 설사도 몸이 안 좋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예, 조금 예. 연기하는 걸 어쨌든 몸이 부탁드립니다. 최상의 상태일 때 맞는 것이 맞습니다. 좋다라는 네네. 거군요. 예. 네. 근데 말이죠. 지금 어쨌든 접종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순서가 됐는데 맞지 않으면은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상의 뭐 컨디션에서 맞아야 되겠지만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장 지금 맞을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조건이나 특별히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11월까지 밀리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예. 그 기간 내에 맞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것은 의사와 상의하면 예.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접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을 때만 뒤로 밀리는 본인이 거지. 거부를 했을 예. 경우, 거부를 했을 경우는 이제 11월로 밀려서 그때 네네. 다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음. 하지만 지금 이제 1차 접종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게 이제 중증으로 가거나 예. 상당히 이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11월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백신 접종을 앞둔 분들은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은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의문 가운데 하나는 주사를 맞고 난 그날은 뭐 저 샤워를 피해야 된다, 목욕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백신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목욕이나 이렇게 샤워를 하시면 몸이 조금 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만 피해 주시면 되고요. 이 코로나19 백신의 특징이 위약군에 비해서 4배 정도 이렇게 피곤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진통 해열제를 복용하셔서 그거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네. 브루픈 같은 우리 진통 해열제를 드시게 되면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 가능한 복용하지 말라는 연구가 나와 있고 예. 너무 힘들어서 꼭 복용을 할 때는 타이레놀 계통을 짧게 복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근데 그런 약도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의사와 좀 상담을 하고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한 다음에 먹는 게 그렇죠. 낫지 증상이 뭐 너무 고열이 난다든지 뭐 40도까지 올라간다 그런 게 드물지만 예. 있는 경우는 짧게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약간의 예방책 차원에서 이미 미리 그런 진통 해열제를 드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주사를 맞고 나서 본인이 지금 1차 접종을 하는 대상이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복용하는 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약은 상관이 없습니다. 약은 그대로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접종 후에 혹시라도 발열이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무조건 약을 드시지 마시고 경과를 조금 지켜보고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은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는 요양병원이나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우선 대상으로 돼 있고요. 또 병원 의료진들도 역시 마찬가지 대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에 지금 관련돼 있는 분들이 1차 접종 대상인가요? 아니면은 전체 병원 의료진들이 대상인가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요양시설에 계신 그 종사자분들하고 65세 미만 입소자죠. 네. 그리고 아마 이번 달 말에 들어오는 그 파이자 네. 백신 자체는 그 중환자랑 감염병 전담병원, 코로나19를 직접 보는 의료진 쪽으로 아마 접종을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75만 명분이 나와 있고 또 요양원과 요양시설에는 28만 9천 명이 지금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6, 7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이 남아 있는 건데 이거는 의료진들에게 가는 게 아닌가 보죠? 의료진에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시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26일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가운데 일부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노인 그 요양시설의 종사자나 그 입소자 가운데 65살 미만, 원래는 이제 65살 이상까지 맞게 결정이 됐으면 예. 어느 정도 숫자가 맞는 것이고 그걸 감안해서 들어온 건데 남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금 계획은 다음 달 8일부터 그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의료 종사자들, 이 네. 종사자들에게 맞추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고요. 아까 얘기하신 파이자 백신은 그게 이제 그 6일에 들어와서 27일부터 맞는 것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들,
숫자가 거진 6만 명쯤 되는데요. 네. 그 도입하는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은 1차로 맞추는 것이고 예. 나머지 의료진들은 이제 다음 달 초에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나온 계획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트럭이 조금 전에 서안동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이천 물류센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오늘 출하식 그리고 이송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